오늘은 김광석 씨 타살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의혹이 있는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하며 국민이 지출하는 음원 저작료를 톡식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수사 당국은 지금이라도 당장 재수사에 착수해 주십시오. 서예순 씨에 대한 즉각적인 출국 금지를 통해 해외 도피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오늘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논란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백희종 팀장님, 네. 현장에 많이 계셨을 때 네. 딸 죽음, 김광석 씨 딸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투성이인 건 맞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김광석 씨 딸 김서연 씨의 죽음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문제는 사실 96년 1월 6일 새벽에 마포 서교동에서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목에 밧줄이 매인 상태로 사망을 했다는 김광석 씨의 신고를 접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점이 있었죠. 그런데 2007년 12월 23일에도 역시 이 딸이 사망을 했다고 또 새벽에 신고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수원에 있는 한 모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갔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죠. 급성폐렴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사망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김광석 씨 죽음에 대한 똑같은 유형의 새벽에 또 사망을 했다, 딸까지. 그래서 이제 100억 원대가 넘는 이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누리꾼들이나 많은 국민들 또 김광석 씨를 아끼는 특히 대구 지방, 경상도 지방의 팬들이 굉장히 큰 어떤 관심과 미스터리 의혹에 대한 그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평론가님 사실 안민석 의원이 오늘 검찰에도 모습을 드러냈는데 네. 안민석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딸 아이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에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네. 그러니까 사망한 상태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 건데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딸이 병원에 왔을 때 이미 사망 상태였다. 그런데 어제 보도가 나오기로는 이 딸이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안민석 의원은 자신이 제보를 받기로는 이미 병원에 왔을 때 시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딸의 사인이 지금 급성폐렴이라고 하는 거죠. 급성폐렴은 이게 심장마비하고 달라서 그 사람이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그럼 그 사이에 입원 치료라든가 치료를 받는 기간이 필요한데 예. 그 기간이 없이 그냥 시신으로 등장을 했다면 이것은 뭔가 일반적인 급성폐렴하고는 이 죽기까지의 경로가 다른 거 아니냐. 더군다나 이 딸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100억대 상속자인데 폐렴으로 죽기까지 병원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런 점을 지금 안민석 의원이라든가 이상호 기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최 변호사님 물론 이제 어제 용인서에서 발표하기로는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이니까 이제 치료 중에 사망인지는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사실 후송 중에 사망을 하더라도 이렇게 병원에 와서 명확한 사인이 가려져야 사망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앰뷸런스로 하는 과정에서 사망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실려와서 사망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망 원인 자체를 이른바 미상,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화장이나 매장을 하지 않고 이 국과서에 가서 부검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부검까지 했다고 하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어떤 그 사망 원인 그것이 특정됐을 때 이제 사망 진단서가 나오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했을 때는 직접 사인 자체가 이제 다른 것이 아닌 폐렴으로 인한 그 사망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수사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법적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향후에 지금 제기된 의혹이 어떤 식으로 번져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향후 의혹 얘기입니다. 일단 저희는 사실 조심스럽지만 정확히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건 다 이 김광석 씨 유족 측 그리고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의 주장입니다. 이 부인 쪽의 해명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장을 토대로 먼저 얘기는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같이 보시죠. 의문투성이 김광석 씨 가족 얘기입니다. 먼저 이 딸의 죽음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약 얘기를 이 네티즌 수사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백희종 팀장님. 네. 이 딸의 급성폐렴과 농약이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라목손이라는 농약, 현재는 2011년도에 이 판매 금지가 됐는데 이 그라목손 농약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일거에 많은 양을 마시게 되면 사망을 하지만
소량, 미량을 조금씩 먹게 되면은 사실은 신장 기능과 특히 폐렴 쪽에 화농성 폐렴 증세가 나타나서 서서히 사망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일견, 외견상 보면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 과연 이 사람이 농약을 먹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모르는 거죠. 소량이나 미량을 먹었을 때는. 그래서 이 사건이 실제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14년 사이에 유명한 포천 농약 살인 사건이라고 있었죠. 예. 바로 어떤 거냐면 그 당시 43세 된 부인이죠. 부인이 이혼한 전 남편을 결국 이 그라목손 농약을 이용해서 살해하고 보험금을 4억 5천을 수령을 했죠. 그런데 재혼한 남편과 시어머니가 또다시 똑같은 형태로 의문의 변사를 하죠. 결국 이건 그라목손 농약을 먹이고 사망케 했다는 부분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는데 모두 2건에 걸쳐서 1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사건은 19세 된 딸에게 밥에다 이 그라목손 농약을 미량 섞어서 결국 병원에 입원시켜서 9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건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나서 현재 지금 그 영해보험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런 부분이 네티즌들은 이런 겁니다. 아니 17세 된 아이가 갑자기 급성폐렴으로 사망을 했다는 부분은 혹시 예전에 보도된 그라목손에 의한 그런 살해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저희는 누리꾼들 네티즌이랑 다르게 언론이기 때문에 백종 팀 이거는 너무 나갔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합리적 의심입니까? 이제 수사를 했던 사람에 있어서는 경험칙으로 보면 이 사건이 수사를 해봐야 좀 더 정확한 게 이제 드러나겠지만 예. 이런 네티즌들의 의혹도 사실은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 앞에 우리 하재근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아이가 상당히 아팠다는 그런 부분들이 병원에 입원 치료하거나 퇴원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불과 4, 5일 전에 감기 증세로 치료받은 거 이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불과 감기 증세로 치료받은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급성폐렴으로 사망을 해서 병원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농성 급성폐렴으로 인한 사망이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그 화농성 폐렴으로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어떤 거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 전에 농약 중독 치료 전문가에게 이 관련 얘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판이 금지가 됐는데 뇌산소 짧은 시간에 많이 형성이 돼서 폐 손상이 오고 진행 과정에서 성형외과 돼서 사망하는 건데 여기가 거기에 해당이 됐는지 이런 것을 앞서가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불가능한 일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어떤 콧구멍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도 이제 폐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농약 같은 것이 폐에 손상을 줄 때 과정에서 폐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예, 최 변호사님 그런데 짚을 건 짚어야 되는 게 사실 경찰에서 당시에 약 독극물 검사를 했는데 감기약 성분 말고 다른 성분은 일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농약은 좀 어려운 과정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봐야죠. 이것이 그냥 경찰에서 어떻게 그냥 눈 한번 보고 이렇게 했는 것이 아니고 그 시신 자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인이 불명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매장하거나 했는 게 아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까지 부검을 했는 그 결과 이 농약 이외에 다른 아까 얘기했는 그 감기약 이외에 농약 성분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장례 절차를 진행했는 것 같은데요. 적어도 과학수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제기한 의혹이 얼마나 어떤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 농약, 죽음의 농약이 이 김광석 씨 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네티즌들의 의혹 제기는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되고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백희동 팀장님께서는 조금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겠다고 하지만 좀 더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오해와 진실을 파헤치고 있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예. 여기 보면 이제 딸 김서연 씨가 예. 2013년에 이 모녀를 취재한 거에 따르면은 딸이 가부키 증후군을 앓고 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 가부키 예. 증후군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딸이 어제만 하더라도 발달 장애라고 알려졌던 거죠. 또 오늘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과거에 서혜순 씨가 딸의 증상에 대해서 가부키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건데 가부키 증후군이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는데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발달 장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달 장애 말고도 골격계 이상이라든가 외형상의 어떤 이상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거기다가 신장이 안 좋아서 얼굴이 많이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 딸의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된 이후에
딸의 외모를 가지고 네티즌들이 막 악플을 쓰는 이런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네티즌들이 그렇게 악플을 쓴 딸의 외형이 바로 가부키 증후군이라든가 신장이 나빠서 병증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건데 그렇게 몸이 굉장히 쇠약하다면 면역력이 저하돼서 예. 폐렴도 어린 나이에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상훈 기자라든가 이쪽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설사 폐렴을 걸렸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왜 입원 치료라든가 이런 기록이 없는 거냐. 치료를 굉장히 집중적인 케어를 받았어야 정상인데 갑자기 시신으로 등장한 게 너무나 이상하다. 무슨 농약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입원 치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조금 됐어요. 어쨌든 이런 여러 의혹, 너무 소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소문에 대해서 경찰 측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병원 건물에서 사망했는지 구급차 안에서 사망했는지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고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사망 시점을 판단하는 거는 의사가 사망 선고한다고 하잖아요. 그 시점을 사망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 진단을 한 의사님은 사망 원인을 거기서 확인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검을 의뢰를 했던 거죠. 부검 결과 폐질환을 사인으로 부는 것이 합리적이고 전혀 아니에요. 검출된 약물은 방지약 성분으로서 사망과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예. 네, 뭐 제가 담당 경찰과 직접 통화를 했지만 일단 경찰에서는 사망 당시 범죄 혐의점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에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변사 사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외인사적인 요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명확한 사인이 불분명한 사건은 반드시 유족의 진술, 유족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사실은 부검을 의뢰합니다, 경찰이. 그래서 정확한 사인이 뭔가 이 부분인데 결국 경찰로서는 상당히 중압감을 가진 사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검을 의뢰를 했는데 결과는 뭐냐. 감기약 성분 이외에 독극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죠, 그 당시에는. 연구소로부터 이제 해신을 받은 거죠. 그렇고 이제 소위 변사 검시라는 걸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급성 폐렴에 의한 사망으로 내사 종결한 그런 사안이지만 일단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이 없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의혹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여기 뭐 보시는 그라목슨 죽음의 농약은 조금 너무 나간 것 같은 저희가 실체를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경찰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의혹이 하나 있는 게 하재근 평론가 예. 지금 보면 딸의 이름이 개명했단 말이에요. 이름을 바꾼 거야 뭐 의혹 수준까지 저희가 뭐 넘겨짚을 문제는 아니겠지만 왜 개명을 한 거라고 나와 있는지요? 그것이 석연치가 않은데 어쨌든 이 서혜순 씨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원래는 이 딸의 이름을 서우라고 김서우 양이라고 모두 다 알고 있었는데 예. 2006년부터 서혜순 씨 인터뷰에 보면 딸을 서연이라고 지칭하기 시작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2006년에 개명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2006년에 개명하고 2007년에 사망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 전에 최순실 사태 때 개명이 바로 추적을 피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망하기 직전에 또 이름을 바꿨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 딸의 신변 이상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또 사람들은 음모론을 상상을 하는 건데 그래도 과거에 서혜순 씨는 자신의 딸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하게 내가 딸을 뭐 어떻게 뭐 방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딸이 뭐 가부키 증후군 이런 게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가지고 한국에선 살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우리 딸이 외국에서 살기가 편한 곳을 찾기 위해서 미국도 방방곡곡 돌아다니다가 겨우 미국에서 딸이 편하게 있을 만한 데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딸을 맡겨놨다라고 하면서 서혜순 씨는 어쨌든 과거에 굉장히 애틋한 모정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뭐 최 변호사님 뭐 앞서 이제 개명과 뭐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를 다룰 때 지금 네티즌들이 의심하는 게 이 서혜순 씨가 서현 씨의 죽음과 이제 연관이 있느냐인데 이 개명과 죽음의 연관성이 뭐 저희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서울한 이름을 서현이라고 바꿔야 될 만큼 어떤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좀 이름 자체로서 놀림을 당할 그럴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봤을 때에 한국에서 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가부키 증후군이나 이런 그 외모에서 있는 컴플렉스를 아이들이 지적을 하니까 한국에 있지 못하고 이른바 맹모 삼천지교할 정도로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캘리포니아, 시카고, 뉴멕시코를 여러 군데를 다녔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제가 부모 입장에 대해서 미뤄 짐작컨대는 미국에 가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한 삶을 이 아이한테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뭐 다른 것보다 아까 저도 이걸 연관을 맺기가 쉽진 않은 것이 분명히 바꾼 이름을 언론에 나와서 서현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이름을 불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부러 이름을 바꾸어서 그 존재를 감추기 위해 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의혹 수준의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현정님 뭐 국민적 관심도 관심이지만 사실 이 의혹이 부인의 해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의혹이 증폭되고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서예순 씨가 존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상호 기자가 이 영화를 개봉한다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상적이었다면 당연히 가처분 신청을 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관련된 직접적인 그 어떤 명예와 훼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조치도 없었고 또 지금 현재 지금 딸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미 딸이 이미 2007년도에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은 본인한테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오늘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도 지금 수사의 가능성을 내비친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이 상황에서 나와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체의 반응이 없다 보니까 더군다나 김광석 씨 부인이라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좀 공인의 어떤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처지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여러 가지 지금 불명예스러운 즉 재산과 관련해서 어떤 면에서 남편을 뭐 살해했다는 그런 의혹까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그 어떤 본인 입장이 없기 때문에 더 지금 의혹 자체도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은 김광석 씨 타살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의혹이 있는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하며 국민이 지출하는 음원 저작료를 톡식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수사 당국은 지금이라도 당장 재수사에 착수해 주십시오. 서예순 씨에 대한 즉각적인 출국 금지를 통해 해외 도피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오늘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논란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백시용 팀장님, 현장에 많이 계셨을 때 딸 죽음, 김광석 씨 딸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투성이인 건 맞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김광석 씨 딸 김서연 씨의 죽음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문제는 사실 96년 1월 6일 새벽에 마포 서교동에서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목에 밧줄이 매인 상태로 사망을 했다는 김광석 씨의 신고를 접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점이 있었죠. 그런데 2007년 12월 23일에도 역시 이 딸이 사망을 했다고 또 새벽에 신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수원에 있는 한 모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갔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죠. 급성폐렴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사망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김광석 씨 죽음에 대한 똑같은 유형의 새벽에 또 사망을 했다, 딸까지. 그래서 이제 100억 원대가 넘는 이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누리꾼들이나 많은 국민들 또 김광석 씨를 아끼는 특히 대구 지방, 경상도 지방의 팬들이 굉장히 큰 어떤 관심과 미스터리 의혹에 대한 그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사실 안민석 의원이 오늘 검찰에도 모습을 드러냈는데 안민석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딸 아이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에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그러니까 사망한 상태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 건데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딸이 병원에 왔을 때 이미 사망 상태였다. 그런데 어제 보도가 나오기로는 이 딸이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안민석 의원은 자신이 제보를 받기로는 이미 병원에 왔을 때 시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딸의 사인이 지금 급성폐렴이라고 하는 거죠. 급성폐렴은 이게 심장마비하고 달라서 그 사람이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그럼 그 사이에 입원 치료라든가 치료를 받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 없이
그냥 시신으로 등장을 했다면 이것은 뭔가 일반적인 급성폐렴하고는 이 죽기까지의 경로가 다른 거 아니냐. 더군다나 이 딸이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100억대 상속자인데 폐렴으로 죽기까지 병원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런 점을 지금 안민석 의원이라든가 이상호 기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최 변호사님 물론 이제 어제 용인서에서 발표하기로는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이니까 이제 치료 중에 사망인지는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사실 후송 중에 사망을 하더라도 이렇게 병원에 와서 명확한 사인이 가려져야 사망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그 앰뷸런스로 하는 과정에서 사망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실려와서 사망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네티즌 수사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백기종 팀장. 네. 이 딸의 급성폐렴과 농약이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라목손이라는 농약, 현재는 2011년도에 이 판매 금지가 됐는데, 이 그라목손 농약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일거에 많은 양을 마시게 되면 사망을 하지만 소량, 미량을 조금씩 먹게 되면은 사실은 신장 기능과 특히 폐렴 쪽에 화농성 폐렴 증세가 나타나서 서서히 사망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일견, 외견상 보면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 과연 이 사람이 농약을 먹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모르는 거죠. 소량이나 미량을 먹었을 때는. 그래서 이 사건이 실제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14년 사이에 유명한 포천 농약 살인 사건이라고 있었죠. 예. 바로 어떤 거냐면 그 당시 43세 된 부인이죠. 부인이 이혼한 전 남편을 결국 이 그라목손 농약을 이용해서 살해하고 보험금을 4억 5천을 수령을 했죠. 그런데 재혼한 남편과 시어머니가 또다시 똑같은 형태로 의문의 변사를 하죠. 결국 이건 그라목손 농약을 사망 원인 자체를 이른바 미상,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화장이나 매장을 하지 않고 이 국과서에 가서 부검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부검까지 했다고 하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어떤 그 사망 원인 그것이 특정됐을 때 이제 사망 진단서가 나왔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했을 때는 직접 사인 자체가 이제 다른 것이 아닌 폐렴으로 인한 그 사망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수사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법적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향후에 지금 제기된 의혹이 어떤 식으로 번져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향후 의혹 얘기입니다. 일단 저희는 사실 조심스럽지만 정확히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건 다 이 김광석 씨 유족 측 그리고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의 주장입니다. 이 부인 쪽의 해명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장을 토대로 먼저 얘기는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같이 보시죠. 의문투성이 김광석 씨 가족 얘기입니다. 먼저 이 딸의 죽음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약 얘기를